아파트, 기도원 등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또 터졌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도 9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4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소모임 등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안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고 식당은 저녁 9시부터는 배달 포장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7시 50분부터 손님이 없어요. 근데 바로 9시부터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다 안 여니까. 양천구 신월 1동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강남구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 주민 6명이 확진되고 노원구에 있는 기도원에서는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발생자는 전날 대비 100여 명이 늘어 서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24명, 이 중 23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고령층일수록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소모임 등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무르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양천구 누적 확진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151명, 은평구는 전날 대비 4명이 늘어 188명이 됐습니다. 양천구 추가 확진자 4명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는 방문자 출입 명부가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손님들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사람들이 앉을 수 없도록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프랜차이즈 카페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한 일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여전히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참하는 건 100%예요. 왜 그러냐, 5주 가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3단계를 갖다 해서 다 같이 쉬고 빨리 종식시키자. 어차피 터진 거니까. 근데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는 아주 이거는 좀 그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매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카페와 마찬가지로 방문자 명부가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포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부평 술집 거리의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시 50분부터 손님이 없어요. 근데 바로 9시부터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다 안 여니까 배달하는 데만 조금 열려있지. 가게는 손님 일치 없죠. 이번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31일부터는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지자체들도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구민들이 많이 몰리는 응암 오거리와 연신내역, 불광역, 구파발역 인근 일대를 기점으로 총 68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도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238곳과 대중목욕탕 33곳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단속합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집합 제한 조치 대상업소는 양천구 6,581곳, 은평구 5,195곳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월 말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들을 위한 뚜렷한 추가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된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 특히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정확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확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지금 서울 시내 거리 자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원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 확산 시행으로 인해서 PC방, 노래 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이미 운영 중지의 조치에 취해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에 약 38만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 개 학원, 2만 8천 개 실내 체육시설 등 50만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들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배달앱 매출은 180%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인 상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많죠.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런 시장도 있을 뿐더러 특히 대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미장원, 이발소 이런 소상공인 업종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외출 자제, 모임 기피 등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자체가 좀 없는 실정으로 또 매출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배달앱 시장이나 배달 시장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난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 6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4.5%, 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일정 부분 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국민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긴 장마에 태풍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이죠.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확실히 도움되는 지원책 어떤 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 초유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수도권에만 50만 명 넘게 있는 현실을 좀 빨리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등에서 시행했던 최대 140만 원까지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빨리 생존 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겨우 가을인데 소비는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필요한 지원책이 꼼꼼히 검토돼서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일단 배달 시장은 호황입니다.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배달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배달료 인상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이모 씨는 저녁 8시에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밤 10시가 돼서야 받았습니다. 초밥 세트를 시켰는데 평소에는 한 40분 걸리던 배달 시간이 이번에는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밖이 위험해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지 하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한 배달업체의 지난달 마지막 주 주문 건수는 한 달 전보다 26.5%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달업체의 집계를 봐도 지난달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주문 건수가 7월 마지막 일요일인 26일에 비해 25.8% 늘어났습니다. 배달 수요는 폭증하는데 배달 노동자 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배달이 지연되는 사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 영업만 하도록 했지만 정작 배달해줄 사람이 모자라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과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배달량이 증가했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 요청을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늦게는 2시간, 3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업계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배달 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배달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배달 시간에 대한 압박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가 지난달 말 출범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다소 늦게 후반기가 시작돼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구의회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 서병환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서병환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셨습니다. 우선 소감이랑 각오 간단히 밝혀주시죠. 네, 제8대 양천기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서병환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하지만 본 의원을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양천구민 여러분과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의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가지만은 조랑말도 열흘이면은 천리를 간다 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각오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8대 후반기 원구성이 어렵게 꾸려졌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지체돼서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후반기 원구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과정은 정당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최선의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때 비로소 의회의 힘이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원구성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연된 시간만큼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8대 후반기 후에는
각 정당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바라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활력 있고 신바람 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바람 나는 의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구의회 의장으로서 현재 양천구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어떤 걸 꼽으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구상해 둔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양천구에서는 서부 트럭터미널 사업, 또 경전철 사업, 목동아파트 재건축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반년 이상 장기화되고 제2의 대유행이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강화된 선제적 방역 활동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천구의 모든 정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처리, 국민들에게 또 꼭 필요한 지원책, 적재적소의 긴급자원 투입 등 각종 현안을 꼼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 전반기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 후반기에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8대 후반기 우리 양천구 의회는 집행부하고 관계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역할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정책에 빈틈이 없는지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조정, 중재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8명의 양천구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국민 대표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천구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사업 참여자 모집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상가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구가 총 인하액의 30%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는 3일부터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는데요. 적용 대상은 통근,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집회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만 해당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합니다. 임시회 일정 축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정 질문은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 일정으로 단축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의 일수는 3일 이내로 제한했는데요. 시의회는 회의 일수가 줄어든 만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등 긴급 현안 안건 위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